핀란드 학부모의 편지 교육이 만들어낸 희망과 연대. 다솔이 엄마 아빠께 안녕하세요. 지난 편지를 읽고 핀란드가 원래 부유하고 행복한 나라였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다시 씁니다. 핀란드도 한국처럼 어려움을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이 독립 후 전쟁과 경제적 혼란을 겪었듯 핀란드도 외세 지배와 전쟁으로 가난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핀란드는 600년 넘게 스웨덴의 지배를, 약 108년 동안 러시아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스웨덴 지배는 고려시대에 시작되어 고려 후기에 확정되었고, 핀란드는 거의 700년간 외세에 지배받으며 자주적인 국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17년 독립했지만 곧바로 한국처럼 남북으로 나뉘어 내전에 휩싸였습니다. 1918년 핀란드 내전은 독립 직후 핀란드 사회주의자적군과 보수주의자 백군 간의 갈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북부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적군은 노동자를 대변하며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의 영향을 받았고, 서부와 남부 농촌 지역과 중산층, 스웨덴계, 핀란드인 등을 중심으로 한 백군은 독일의 지원을 받아 자본가와 중산층을 대표했습니다. 내전은 약 4개월간 지속되었고 백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후 수만 명이 처형되거나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핀란드 내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영화 내실린나 전투와 4월의 눈물 테즈 어브 에이프럴을 추천합니다. 특히 4월의 눈물은 적군 여성 병사 아이노와 백군 장교 유이타 사이의 사랑과 이념 갈등을 그린 수작입니다. 핀란드 내전이 남긴 깊은 상처는 핀란드 사회를 오랫동안 분열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아픔을 딛고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고, 교육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핀란드는 내전뿐 아니라 외부 위협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1939년 소련군의 침공으로 겨울전쟁이 발발했지만 핀란드는 강한 저항 끝에 독립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1941년 소련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핀란드는 독일과 협력하여 계속 전쟁을 치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과 협력했다는 이유로 핀란드는 서방 세계로부터 냉대받았고 전쟁 배상금을 내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국토는 황폐해졌고 국민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로 뭉쳤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핀란드의 행복한 사회와 교육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며 교육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핀란드의 교육 환경은 빈부격차가 심각했고 배움의 기회는 일부 계층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너무 컸고 심지어는 전혀 교육의 기회가 없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는 결국은 사회적 불평등과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에서 생기는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핀란드는 교육을 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국민은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모든 아이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했고 핀란드는 오늘날과 같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핀란드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그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죠. 1. 역사적 배경 교육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 1917년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핀란드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으며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핀란드 국민은 교육이야말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국민 역량을 키우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 했던 것입니다. 핵심 메시지 한국이 산업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었듯이 핀란드는 교육을 통해 국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교육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정치적 변화 모든 아이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 1970년대 핀란드는 대대적인 교육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핀란드의 교육 환경은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의 차이가 극심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은 극소수였고 나머지 아이들은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핀란드 시민들과 지도자들은 장기간 논의를 거쳐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도 공청회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는 1961년부터 기초교육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7년 만인 1968년에 확정지었습니다. 몇 가지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핀란드는 유아교육부터 대학까지 완전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학교별 수준 차이를 없앴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마다 학습 능력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핀란드에는 대안학교나 특수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교육에서 거의 모두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모든 학생이 특히 어렸을 때부터 자신과 조금 또는 많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글로벌 교류가 기본이 되면서 그 믿음은 더욱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인공지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못하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소통 능력과 태도, 배움에 대해 지치지 않고 즐기는 자세가 더 중요해집니다. 한국 학생들은 이미 중학생부터 배움에 지쳐 있다고 들었습니다. 걱정입니다. 둘째, 학교 간 경쟁을 없애고 교육을 평등하게 운영합니다. 핀란드에는 한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통합된 9년제 통합학교는 물론 고등학교에도 외고, 특목고, 영재고, 과학고 등 차별화된 학교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이 일반 공립학교에 다닙니다. 셋째, 입시 경쟁을 줄이고 학습의 본질에 집중합니다. 핀란드 대학 입시는 대학별로 다르게 진행됩니다. 한국처럼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해서 학생들끼리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능 같은 전국 단위 시험도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교육개혁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더 평등하게 만들려는 국가적 목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961년부터 7년간의 토론 과정에 참여한 교사만 해도 전국 300개 학교에서 1000명이 넘었습니다. 학부모, 교육행정가, 연구자들을 포함하면 수천 명이 함께 노력했습니다. 당시 핀란드 인구가 440만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 핀란드는 교육을 입시 도구가 아니라 사회 평등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로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핀란드가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서로 양보하고 협력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 헌신했고 학부모들은 교사를 신뢰했습니다. 정부는 교육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핀란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교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핀란드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서로 양보하고 함께 노력할 때 진정한 교육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교육을 돌아볼 차례입니다.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교육개혁이 시도되었지만 단기적인 정책 변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개혁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긴 시간에 걸쳐 협력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모든 국민이 함께 노력할 때 교육의 변화는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한국의 3월을 부러워하며 에밀리아 엄마가 2025년 2월 28일 아직도 꽤 추운 핀란드에서